18학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순서대로 올라갈 건데, 여기 글은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먼저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볼게요.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밤마다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 다른 표현으로 이율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금리 비슷한 용어고요. 통화량이라는 거는 통화의 양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 양은 how much,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금리,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화의 양 역시 통화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통화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양이라는 거는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거나 이다 보니까 이걸 상승 하락이라는 용어로는 쓸 수 없겠죠. 한편 금리라는 건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 얘네들을 왜 쓰냐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해요. 또는 경제적 목적이 꼭 물가 안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합니다. 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장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가는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객관화된 표현이 아닙니다. 뭐 1%를 적정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1%로 적정 수준을 볼지 5%를 적정 수준으로 볼지는 어떤 거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경제 성장률과 거의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경제가 막 1년에 10%씩 성장해요. 그렇게 되면 물가 성장률이 3%, 4%, 5%여도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제가 1, 2% 1년에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5% 상승한다? 이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정한 물가 상승률을 딱 이 정도 상승률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이야 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경제 교과서 같은 데 이제 많이 보시면 나오겠죠. 어쨌거나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공개시장 운영, 역시 이것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넘어갈게요. 왜냐면 공개시장 운영에 대한 단어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한국에서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중앙은행, 미연방준비은행이 있겠죠. FED라고 부르는 곳.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민간금융기관, 또 이것도 모르겠죠. 민간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 이런 거 민간금융기관이고, 뭐 국민은행 민간금융기관이고, 뭐 하나은행도 민간금융기관입니다. 자, 이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 사고 팔아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이자율과 기준금리는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차이가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차이가 적을 수도 있느냐? 은행이 뭐 이제 중앙은행의 채권 같은 걸 삽니다. 그랬는데 채권을 안 팔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국가의 성장률이 막 치솟고 있어가지고 이거 채권 나중에 팔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잘 안 팔죠. 근데 반대로 국가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국채를 들고 있어 봐야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거든요. 그럴 때는 막 누구나 팔죠. 그러다 보면 국채를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수준과 금융시장의 이율이 이렇게 약간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을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면, 매도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시장의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물론 이 파급이라는 건 순식간에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의도한 효과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의도한 효과예요. 조금 표시해보면 의도한 효과 이런 것들이죠. 투자 확대,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런 거 의도하는 효과일 수 있겠죠.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하면 더 살만해질 테니까 의도하는 효과죠. 한편 물가 상승률의 하락 이런 것들도 의도한 효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오르면 아니 어제까지는 4,000원에 귤 3개짜리 탕후루를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귤 2개짜리 탕후루를 먹는다는 거지. 그럼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루 만에 거의 뭐 한 30% 올랐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 상승률을 급하게 낮춰야 되겠지. 그러려고 하면은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의 상승, 이것이 왜 물가 하락과 연관이 되느냐. 이건 제가 아마 수업 시간 때 그 통화의 양 증가, 통화의 양 감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짧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 가서 다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신뢰성 정책이 있는데 일단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제 지문을 포함한 사회문화 지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설명해요. 누구한테? 독자한테. 왜냐? 너 모르거든. 나 내 생각에 출제진 입장입니다. 나 내 생각에 니네들 이거 모를 것 같아. 설명해 줄게. 잘 기억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성 있게, 선제적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한답니다. 예측해가지고 미리 대처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를 먼저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채권 매도, 매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답니다. 이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성공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근데 실패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또 이 정책 외부 시차의 문제에 대한 예죠. 이제 문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먼저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이게 정책 신뢰성입니다. 제가 써놓고 보니 혹시 이 밑에 바로 단어가 있어요.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답니다.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신뢰성을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는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 이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중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준칙주의를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고 지킨다. 이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더라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좀 다시 돈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가 좀 올라도 경제가 더 커지는 게 낫지 않나? 고려해 본다는 거죠.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라는 거죠. 신뢰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도 효과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칙주의자들은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량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칙주의와 재량주의 서로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건 준칙이니까 법이 아니거든요. 매번 어떻게 법으로 합니까?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에 의한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는 재량주의가 공격하는 거죠.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물론 사실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여기 있는 걸 확인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잘 맞추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현재 저는 이제 한 번에 웬만하면 기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다 이제 기억이라고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이라고 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돼요. 저의 경우는 이제 글이 계속 더 읽히다 보면 기억이 더 잘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아까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유형별로 유형 이거 딱 경제적 목적 하나 나왔는데 애매하니까 패스하고 공개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사실 요즘은 이게 이런 스타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건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 가끔 나와요. 주제통합적 읽기 관련해서 낼 때는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경제지문 딱 하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주의, 재량주의 이런 것들이 견해죠. 견해. 여기 보시면 재량주의와 준칙주의가 있었다. 대표적 수단 이자율 상승하락, 채권 매입, 매도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답 1번밖에 없습니다.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이제 병이 제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 유지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었다. 중요한 부분. 다양한 물가 변동의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개별적이다. 독립시행이다. 병은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 분기 2%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과 같은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가 1% 플러스, 여기도 1% 플러스였다는 것.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만큼 달라지며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분기이며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시행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월 1일에 시행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는 겁니다. 한 개 분기 동안 지속되고 시차가 1개 분기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퍼센트 차이를 말하는데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건 1%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만큼 달라지니까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지 안정이 돼요. 이게 이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좀 되게 내재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있으면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 안정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1.5%만큼 상승시키면은 물가가 변하는 거니까 일단 1.5를 찾아야 됩니다. 4에서
1.5를 올린 걸 찾아야 돼요. 2.5로 이나 아니고 이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기한이 1개월씩밖에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얘로 가야 되는 거지. 유지하면 3%도 어느 정도 1%만큼 깎이고 여기 있는 3%도 1%만큼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뭐 이런 문제들 풀면 좋은데 굳이 풀지 않고 그냥 경제 지문 보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까지만 보고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